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상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유튜브 접수요 아래 지금 검색창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중에 실시간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2094포인트 빨간불 보여줍니다. 0.08포인트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109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98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2095대까지 현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여전히 사네요. 1656억 원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 조금 더 늘어났고 기관도 매도 물량을 키워가고 있고 기관 전 주체가 팝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4포인트, 일단 상승 폭도 비슷하고요. 조금씩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675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고점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과 한마디로 수급은 변동이 없고요. 조금씩 지금 지수만 우상향을 하는데 폭을 소폭씩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짚어보도록 하죠. 1177원 50전입니다. 3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1조 2,377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별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발표된 게 13만 3천원, 3,500원대였는데 현재도 3,500원, 4,0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이맘때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견해로 떨어졌는데 저는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떨어질 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오전에 상승세로 출발했고 지금 보합 양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22일 통화정책 회의에 어떤 기업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등의 이번 주 내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과거에 일본의 수출 규제나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이벤트가 하나씩 좀 소멸되는 과정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생각보다는 어떤 아베 총리의 우리나라 경제 보복은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악재라기보다도 지난주에 그런 흐름을 좀 비슷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긴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어떤 부양적 스탠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신흥 에셋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하반기 때 고객사 EV 배터리 물량의 증가, 그리고 우리나라 ESS 시장 회복에 따라서 중대형 캡 어셈블리를 중심으로 주춤했던 어떤 성장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는 매출은 585억, 영업이익 50억 정도로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3분기 때의 매출액이 전분기가 2분기보다도 한 20% 가까이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흥 SAC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최근에 4개 분기 연속 500억 원의 후반대에 매출액이 머물렀는데 처음으로 600억 원대를 3분기에 달성한다면은 신흥 SAC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은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역시 이런 이유가 전방 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 그에 따른 어떤 고객사의 출하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반기는 소형 CID랑 대형 캡 어셈블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분기별로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매수가는 41,650원,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신흥 SEC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샘플러스의 기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출발할 텐데 박 위원님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현대백화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 제가 한 77,000원 정도까지 조정력을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점으로 터치한 가격이 일단은 77,800원 정도로 77,000원으로 정확하게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근접하게 터치를 한 후 반등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77,000원까지 내려올 줄 알고 좀 대기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따라잡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만 원, 8만 2천 원 정도에 잡으셨던 분들, 또 7만 9천 원에 추가 매수하셨다가 다시 7만 9천 원에 본절 처리하고 7만 7천 원을 노리려고 하셨던 분들, 일단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일단 현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일단 계속 7만 7천 원에 대놓고 계세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한 방에 스팟으로 또 체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만 7천 원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 좀 자제하시면서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만약에 이 상태로 내려오지 않고 상승이 나올 경우 8만 3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선다면 일단 일정 부분 다시 또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올 경우 평단을 또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으로 현대백화점은 중장기적으로 평단을 한번 잘 조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그렇고 현대백화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순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4조 1,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가격 구간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났고 2분기 실적도 일단은 평상시와 비슷하게 발표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또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살짝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전년 대비 좀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현 시장에서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신다면 좀 중기 내지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 프렌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되어 있는 포인트는 1,700원 이하로 모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 다시 찍었다가 1,800원대 또 터치를 하고 다시금 또 1,700원대 찍었다가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1,700원 위에서는 그냥 따라잡지 마시고 언제나 1,700원 이하로 내려오면 1,700원에서 1,550원 사이로 잘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이 종목은 절대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일단 순자산 가치가 2,093억짜리 알짜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4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원 밑으로 쉽게 주가가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1,700원 밑에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충분히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내는 조금 실적이 좀 17년과 18년에 좀 부진을 했었는데 2019년에는 다소 그 부진한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동반으로 좀 실적이 악화된 감이 없지 않아 존재하는데 그게 2019년부터 다시금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프렌즈 1,700원 밑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롯데하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죠.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린 가격대가 한 43,000원대였는데 46,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오다가 그대로 지금 밀려서 38,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7월 16일 거래량 터진 음봉에서 단기 바닥이 형성될 것 같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 도직격 캔들이 나오면서 쉽게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롯데하이마트도 겁먹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2019년에도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벌써 엿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2조 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9,172억입니다.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벌써 절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겁먹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상태로 조금 더 롯데하이마트가 내려온다면 대략 3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38,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다시금 비중을 축소해서 그 밑에 자리를 노려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38,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8,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42,100원 정도까지는 스팟으로 일단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3,000원에 1차적 접근을 하시고 지금 48,000원 구간에 2차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평단이 42,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그대로 42,150원까지 올라갔을 때 38,000원에 추가 매수하셨던 물량을 42,000원에 터셔서 다시금 주가가 또 빠지는 포지션을 기다렸다가 다시 밑에서 그 자금 갖고 재매수를 하신다면 평단을 또 한 단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그런 식으로 파동적으로 철저하게 평단을 지속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면서 끌어내린다면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잘 모아가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살아난다면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분 대비 한 절반 정도, 한 59,000원권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59,000원까지 올라와도 자기 순자산 가치는 찾아먹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38,000원에서 35,000원 정도권 사이에서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는 그런 포지션을 한번 파동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평단을 올라서면 일단 추가 매수 물량 털고 여유 자금 확보하고 내려오는 걸 기대해서 내려오면 다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리는 그러한 지속적인 평단 끌어내림 전략을 이 롯데 하이마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신다면 필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종목을 삭제를 하고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언급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언급했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그렇죠. 5,600원대, 5,650원대가 이제 기본적인 반등 구간이었는데 그 반등 구간을 터치를 한 후 지금 다시금 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간 조정은 5,28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대로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여러분들이 5,280원에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SK네트워크스가 이 상태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깊게 받는다면 만약에 5,280원이 깨진다면 여러분들은 5,280원에 잡은 물량을 그 다음날 바로 살짝 되돌림 들어올 때 전량 매도 처리를 한 후 4,930원짜리에서부터 다시금 노리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 SK네트워크스를 모아가신다면 이 SK네트워크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 유통, 가전, 렌터카, 렌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외형적 확대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년 보시면은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에 기하급수적으로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있어서 외형적 성장이 일단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현재 이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한 이틀간은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특히 이제 기관의 순매수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닥권 순매수력이 좋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띄워놨네요. 바닥권 순매수력이 SK네트워크스가 좋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전략대로 잘 모아가신다면 기관보다 평단을 좀 낮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SK네트워크스의 순자산 가치는 2조 2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1조 3,200억입니다.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아직까지 반토막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만약에 5,280원이 깨지면서 4,000원대로 내려간다면 다시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그리고 외형적 성장과 실적 성장이 엿보이는 이 시기에 평단만 잘 만들어 가신다면 SK네트워크스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물로 나왔죠. 근데 SK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SK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SK네트워크스가 일정 부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부터 한번 잘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철저하게 평단을 끌어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급한 자리 만약에 14만 5천원짜리가 깨진다면 13만 9천원 내지는 13만 8천원 정도가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7월 15일 날 13만 9천원짜리를 저점으로 찍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14만 5천원짜리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롯데쇼핑을 제 말대로 만약에 처음에 제가 롯데쇼핑을 언급했던 가격대가 16만원대였으니까 16만원대 일단은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4만 5천원 가격 라인에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15만 2천원에 추가 매수 물량을 회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경우 그 추가 매수 물량을 가지고 14만 5천 원 정도 라인에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한 단계 더 끌어내린다면 이 롯데쇼핑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 2018년에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자산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부채 또한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자산 가치가 11조 6천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4조 1천억으로 현재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금 가격권부터는 쉽사리 가격이 많이 빠질 수가 없고, 만약에 현 구간에서 증시가 폭락이 나오더라도 13만 원 밑으로는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덩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일본 규제로 인해서 불매운동의 최대의 악재가 현재 롯데쇼핑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생겼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이 롯데는 일본 쪽의 지분율, 그리고 일본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단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또 국내 또 지주사를 설립을 해서 그 지주사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광윤사나 아니면 일본 롯데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쪽 지분에서 이제 연관된 지분은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본 회사라고 너무 많이 인식을 하지 마시고, 근데 최근에 중국 관련 사업과 그리고 일본 관련 사업이 많다 보니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호재로 삼고 지금 저점 매수로 열심히 평단을 끌어내린다면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5만 2천 원 정도까지 판단하시면 좋고,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16만 9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최소한 30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와야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자산 가치 대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고 잘 모아가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백화점부터 롯데쇼핑까지 오늘은 좀 덩치가 큰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세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은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등으로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1분기 매출액이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8% 증가하면서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분기적으로 적자 기업이었다가 지난해와 이제 올 1분기부터 이제 흑자가 전환을 돌아선 기업이 되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돼서 이슈를 받을 수 있겠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자회사를 이제 반도체 기업을 편입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대 실적이 이어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원래 주요 거래처는 한원 시스템과 보쉬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전기차 넥소에도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최근 일진다이아의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자회사 매출이 크게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주도 다시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수소 관련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으면서 이 종목 역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소전기차 넥소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세원이 같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2배 이상 늘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 판매 또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차트를 못 보여드리지만은 차트가 굉장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3,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종목은 아비코 전자가 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인덕터와 그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업체가 되겠는데 주력 제품이 디지털 기기와 이제 멀티미디어 가전 제품 등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의 실적은 자회사 이제 아비코테크의 적자 영향 때문에 실적 부진이 나타났는데 이제 2분기에도 아무래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그 자회사 적자는 좀 쉬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이를 도약을 삼아서 그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에서 문제가 됐었던 이제 인수한 그 자회사가 2020년도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아비코 전자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이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역시도 바닥권 탈출하는 종목들 요즘에 차트에 유행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탈출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5,950원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연출해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도 동반돼서 올라갔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3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JNK 히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게 산업용 가열로 설계와 제작, 시공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플랜트 제조와 시공 업체인 아이플랜트를 종속회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충전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를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양재와 상암동에 수소차 충전소의 수용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환경보 수소충전소 민간 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와 인천공 공항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설비 공급과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아직 이런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아직 실적이 반영이 크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겠는데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이쪽에서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돼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붙여주지 않는 가운데 수소차, 특히 JNK 히터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BH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BH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전문 생산 업체가 되겠는데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용 요 인쇄 회로 기판의 메인 벤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굉장히 크게 한 번 더 실적을 내놓고 또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성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이 BH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2분기의 실적은 사실 전년도와 굉장히 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화웨이의 반사에 따른 수혜로 삼성전자의 중저가 제품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서 일부분 상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쪽에서 신규 제품이 현재 실제로 제품도 들어갈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BH는 2020년을 성장의 해라고 정해놓고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OLED에서의 확대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 BH가 성장하는데 재료로서 굉장히 풍부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다 같이 수혜를 한 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 다음에 손절은 18,5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원익 머티리얼즈는 다시 아시는 것처럼 원익 IPS의 특수 가스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한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업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 사업 부분에서 공정용 특수가스를 현재 공급 중에 있고, 또 다른 게 삼성전자 렌즈의 가동률 상승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5세대 V낸드의 양산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소재 업체인 원익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이게 실제로 원익 머티리얼즈의 전체 매출액의 90%가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특히 삼성전자의 매출 기여도가 8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수요 반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양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5세대 V낸드의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의 신규 가스가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판매량 증가 외에도 추가적인 성장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신규 가스 매출액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익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5세대 V낸드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혜로 받을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본에서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소재를 국산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이 원익 머티리얼즈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매수를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큰 좋은 상승세 이후 다시 한 번 더 눌림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수 포인트도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5종목 알아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였습니다. 박 의원님, 네. 어땠습니까? 큰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다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지금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으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38,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 아까 언급드린 대로 38,0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뭐 상승이 나온다면 39,900원 한 대략 4만 원 정도의 짧게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하지만 조금 이제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42,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38,000원짜리가 이탈되면 일단 좀 빠져나왔다가 35,000원 정도 자리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 그 전략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면 롯데 하이마트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자,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신규로 갖고 온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맞다. 옛날에 제가 이 종목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SK 네트워크스가 기본 반등 수치를 찍고 다시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 수치가 지금 찍었던 적에 2019년 4월 16일 고점부터 그리고 이때가 2019년 6월 3일 저점까지 폭의 38.2%가 있는 5,650원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금 5,280원 정도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력을 노리는 그러한 투자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28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2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5,280원에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일봉상 캔들이 종가나 시초가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체결되고 그대로 홀딩하면서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가나 시초가로 일봉상 캔들이 이탈이 된다면 빠르게 그 이탈된 시점부터 본절 처리까지 빠르게 시킨 후 바로 그 밑에 자리 4,930원짜리 내지는 5,070원짜리에서 재접근하는 그러한 전략대로 끌고 가신다면 SK 네트워크스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 네트워크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컴퍼니 K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조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실적 나왔잖아요. 네. 안 빠져요? 올라가지도 않고 아직까지 14만 2천 원대에서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일단은 주가는 뭐 외국에서 현대차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잘 됐어요. 차라리 이 시점에서 현대차가 내려온다면 12만 4천 원 밑에서 다시금 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느긋하게 한 2, 3년 정도 홀딩한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신규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잘 됐어요. 지금 계속 13만 1천 원 정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요 자리가 이탈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13만 1천 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12만 4천 원 내지는 11만 8천 원 정도까지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만 8천 원 정도 자리에 잡으면은 로또고요. 쉽사리 내려오지 않은 자리니까 12만 4천 원 정도 자리서부터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신다면 이 현대차도 충분히 내후년 정도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가격대가 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대. 27만 원대를 넘겨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자기 이제 순자산 가치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68조입니다. 지금 연결 기준으로. 연결 기준 말고 이제 개별로 별도로 봤을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52조입니다. 그러면 이 별도로 봤을 때 52조만큼 올라서려고 해도 지금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는 올라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대략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서야 별도 기준 자본 총계만큼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진짜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30만 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진짜 기술적으로 12만 4천 원 이하로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금 안 좋고 급락이 나와도 조금 뭐 물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대표죠. 현대차에 대해서 가격 전략들을 세세하게 오늘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님, 컴퍼니 K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컴퍼니 K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바로 12%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시가로부터 이미 약 5% 이상 올라갔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 상승도 예견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바닥권, 이 종목 역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행하는 차트가 이 컴퍼니 K처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까지 나오는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강하게 말게 되면 이게 앞으로 2, 3일 정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하락이 나타났지만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았고요. 금요일날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도 3.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에 조정이 내일 온다라고 하게 되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히려 신규를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은 비중을 많이 싣기보다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비중을 적게 잡으셔서 만약에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조정을 보여준다면 내일 조정 시에 저가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이 종목을 신규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조정 시에 신규 매수를 보시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12,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 전략들을 하나하나 또 잘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아비코 전자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퍼니 K와 굉장히 흡사한 차트가 되겠는데 이전부터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이틀의 조정을 거친 뒤에 3일째인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1.8%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위에 24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만 6,000원 부근이 저항대에 있습니다. 이 6,000원 부근이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6,300원과 6,500원까지 단숨에 또 도달이 가능할 수 있는 급등주의 패턴으로도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 아비코 전자와 컴퍼니 K처럼 바닥에서 올라와서 N자형 파동을 그리는 2에서 3일 정도의 조정파 이후에 재차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코 전자 역시도 오늘 종가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내일과 내일 모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퍼니 K하고 아비코 전자를 차트 놓으시고 다른 종목들을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또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슈가 같이 따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같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컴퍼니 K와 아비코 전자처럼 급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가에 매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의 트렌드를 잡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징주 살펴봐야 됩니다. 동시효과 진입을 했고요.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박 위원님? 삼육물산입니다. 상한가 같더라고요, 오죠? 네. 예. 이 종목도 일단 일본 관련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고차단성 필름을 자회사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 대체 기대감으로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수혜주도 뭐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좀 뛰는 종목들, 새롭게 어떤 그런 게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주춤하고 좀 그런 게 좀 반복적으로 순환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일본 수혜주야 계속 날아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마냥 또 잡고 있으면 다시 또 손실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현재 시장 흐름이 반복적으로 순환 구조로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을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체 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위생 포장용 용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포장용기 일종의 카톤팩을 만들고 있고요. 삼룡물산은 2011년 이생 테크노팩, 현 SR 테크노팩을 인수를 하면서 이 SR 테크노팩이 플러스 용기, 수액 필름을 생산하는데 이 자회사가 고차단성 필름을 이제 개발을 했다 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파동적인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8,500원대의 저항을 받았는데 월봉상 파동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8,280원대의 저항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일도 한 일정 부분 시세가 떠서 시작한다면 8,280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떠서 시작하면 시초가 만약에 떠서 시작했는데 정말 또 강력하게 흘러가면 9,430원 정도까지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 패턴으로 보면은 만약에 시세가 뭐 살짝 떠서 시작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세가 떠서 시작하는 척 하다가 죽으면 7,760원짜리를 넘지 못할 겁니다. 7,760원짜리를 넘지 못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6,590원짜리입니다. 6,590원짜리. 만약에 시초가 아주 강력하게 떠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까 언급드린 8,28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시초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공략할 구간은 7,77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고 7,770원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시초가 형성이 된다면 뭐 짧게 기술적으로 공략할 자리는 7,300원짜리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6,58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공략하는 포인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관점을 노린다면 7,760원도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자, 다시 또 월봉상 가면 8,280원짜리도 저항이 될 수 있고 9,430원짜리도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삼룡물산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가람 전문위원도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은 환화 SBI 스펙이라는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오늘 좀 스펙주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좋게 나온 듯하게 보여지지만 강세가 나온 종목이 딱히 없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럴 때 우선주들이 굉장히 좋게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안 그러면 오늘처럼 스펙주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스펙 관련 주들은 개인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거를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종목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스펙 관련 주들이 오늘 세 종목이나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하나 SBI 스펙은 상한가를 갖고 그 외에도 이베스트 이안 스펙도 16%, 대신 밸런스 5호도 16%와 29%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없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내가 단타로라도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스펙 관련 정보들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매물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스펙 관련주들은 묻지마 투자가 정말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도 이슈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뉴스를 많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이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인 기업들로 좀 선정을 해서 좋은 투자의 습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스펙 관련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관련주에 대해서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26분 25초 지나고 있고요.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95포인트, 상승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많이 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장중 고점 저점도 10포인트밖에 위아래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고점 2100선 오늘 터치 못합니다. 그리고 저점 2090선 아래까지 빠졌다가 딱 중간보다 조금 더 위네요. 2095 정도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여전히 사주는데 매수 물량 많이 늘렸습니다. 2047억 원대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매도 물량 늘렸습니다. 621억 원대까지 개인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 1419억 원 비교적 강하게 나옵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 물량 쏟아내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146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연기금은 오히려 매도 물량 많이 줄이면서 52억 원 매도까지 물량 조정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올라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제 8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방 또 8만 원까지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현대차 오늘 실적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주가에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발표될 때가 13만 2,500원, 3,000원대였는데 지금도 13만 3,000원에서 동시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고요. LG화학 1% 안팎의 하락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보합, 포스코 보합인 가운데 현대 모비스도 1% 후반대 하락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신한지주, SK텔레콤 역시 1% 안쪽에 하락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5.01포인트입니다. 비슷합니다. 양시장 상승폭이 거의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상승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로 675가 장중 고점인데 지금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702억 원.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241억 원으로 기관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요. 투신, 연기금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올라갑니다. 일단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최근에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해서 반등이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어가는데 반등폭은 크진 않습니다. 헬릭스미스만 20만 원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신라젠도 5만 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올라와 주네요. CJENM, 약보합, 그리고 메디톡스도 소폭 하락 흐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펄어비스도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지고 휴젤도 빠지는데 펄어비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KMW 반등에 성공합니다.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5G 관련주들이 그래도 그나마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SK머티리얼즈 1%의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갑니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자, 일단 금요일장 우리 수급이 어떻게 마감됐냐 하면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쉽사리 밀릴 수 없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시초가 좀 떨어져서 시작을 했지만 시초 대비 보합적 흐름을 만들지언정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시초 대비 보합적 기조를 만들면서 오늘장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투자 당일 종합, 그러니까 투자 주체 당일 종합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의 현물 매수력은 들어오고 있는데 파생 쪽에서는 강력하게 상승 베팅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베팅력상 보았을 때
시장을 거의 뭐 양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코스피 현물 매수력을 하면서 지금 선물 매수도 가치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풋옵션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증시를 반등을 이끌 때 풋옵션은 깔아두고 선물과 현물로만 증시를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뺄 때 강력하게 잡아 빼고, 지금 현재 이 베팅력으로 보았을 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 기조를 조금 이어가려는 의지가 살짝 엿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풋옵션을 깔아놓고 가는 것으로 보아 만약에 특정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경우에는 지금 야금야금 끌어올렸지만 결국 한 방에 다 또 강하게 끌어내리겠다, 이러한 의도도 일정 부분 베팅력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시장은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주 위주의 리스크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지표상 그렇게 뭐 크나큰 증시의 변동성을 이끌 만한 것은 크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지표는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PMI가 줄줄이 발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4일 수요일입니다. 24일 수요일. 이때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때만 여러분들이 크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만 준다면 이번 주 시장은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또 일본에서 추가적인 뭐 수출 규제를 하겠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또 이런 식의 또 악재가 터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만 또 일정 부분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 리스크 일정 부분 신경 쓰시면서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이번 주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가람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금일과 이어져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동평균선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역별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더라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면 오늘처럼 코스피가 22일과 60일 선의 저항을 맞고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시장에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는 2120포인트와 2150포인트에서는 강력한 저항대가 놓여져 있고, 이 부분에서는 현금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할 테고요. 개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줄 알고 위에서 따라하고 싶으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따라붙기보다는 일단 확인 차원에서 올라가더라도 아래에서 기다리지 위에서 불탄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경고적인 메시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형주, 특히 코스피에서 제조업과 전기전자만 사지 그 외에서는 매수세가 거의 안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들, 중소형 반도체 부품들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IT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말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피처럼 대량 매수가 사실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전기로 한쪽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에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여파를 우리나라도 지금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증시도 지금 금요일날 보게 되면 상승 출발했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또 이란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쪽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 미증시도 매도세가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방심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 진짜 이게 추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올라갔을 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내 종목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현금 비중을 늘려놔서 8월 달에는 좀 현금 보유액을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감 지수 이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05% 소폭 내리면서 2093.34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0.11% 반대로 올라가면서 674.7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은 3원 80전 올라가면서 1178원 3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266번님의 시그네틱스 종목이고요. 1,520원에 비중은 30%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전망 어떤지 여쭤보셨어요? 네, 이분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4월 말이나 한 5월 초 정도에 이때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내려갔다가 1,15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또 올라와서 1,4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나왔었거든요. 원래 내가 잘못 접근해서 크게 물린 종목이 이렇게 근접하게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매도를 못하고 다시금 또 그대로 또 물려 내려간 격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 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냐?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 2018년에 지속적인 적자였는데 2019년에도 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회사죠.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는 1,43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96억으로 적자 기조답게 자기 자본총계 대비 아래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회사가 흑자였다면 기다리세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이 적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9년에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제가 이 종목을 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봐봐요. 이미 상승력이 나왔다가 한 단계 빠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라인을 이탈시켜서 한 단계 더 빠진 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 1,020원 정도 라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큰 폭의 손절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잘못 대응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 캔들에서 이거 1,400원 돌파 못하고 본절 안 주겠네, 더 내려가겠네 하고 저는 여기서 이미 좀 여기서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벌써 이 타이밍을 한참 놓치고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1,020원이 깨지면 1,020원이라도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올라올 경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미 1,400원짜리를 깨고 한 단계 더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오면 1,270원짜리가 또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70원짜리 그러니까 1,020원이 이탈되지 않고 1,270원 정도짜리까지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는 일단 매도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6034번님의 종목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이고요. 매수가 2,2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가람 위원님? 이런 종목을 좀 개인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지고 계시고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왜 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굉장한 역별에 있는 구간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의약품 제조긴 한데 이게 에이프로젠 제약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와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들은 또 버틴다고 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버틴다고 될 게 아니라 좋은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솔직히 이게 회복이 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를 하기보다 이게 한 번씩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일 꾸준하게 5%씩 손절 매도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 A 프로젠 제약 말고 만약에 이거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차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제가 왜 이 종목을 매일매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지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이 잡히는 부분을 무조건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 잡히는 거를 사실 이걸 알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매일 꾸준히 5%씩 비중을 줄여 나가다가 반등 나면 기분 좋게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5%씩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생기는 현금으로 차라리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베팅을 해서 좀 길게 끌고 가면 분명히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은 좀 비싼 수업료 한번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5%씩 손절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프로젠 제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6632번님의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YN텍이고요. 8,226원에 비중은 15%.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YN텍은 일단 실적과 재무 구조가 양호한 폐기물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이긴 한데, 현재 순자산 가치 1,166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398억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위에 이제 부각을 받아서 올라온 상태죠. 현 구간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YN텍 같은 경우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과거에 시장이 한참 좋을 때는 현재 이렇게 한번 상승력이 나오고 옆으로 길 때 다시금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도 기대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현재 시장 국면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품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8,226원이 매수 단가니까 일단은 7,400원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7,400원. 이 자리까지 다시금 내려간다면, 벌써 이 자리 몇 번 터치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에 5번. 다시 내려가면 이 자리 깰 것 같아요?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7,400원까지 다시금 내려온다면 일단 손절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200원이 저항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8,200원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 매도를 고려하시는데, 8,200원대를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본전 처리 후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키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키는 관점으로 7,4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도망치는 전략, 그리고 8,200원대까지 올라간다면 일단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보되,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2번님의 종목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솔믹스고요. 매수가 4,000원에 비중이 높네요. 60%. 아무래도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가람 위원님? 일단 4,000원대 매수 단가는 그래도 수익 중에 계시니까 또 안정주권에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로는 지금 단기 저항이 4,250원에 있는데, 내일 만약에 4,25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4,250원과 4,500원 사이에 또 매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50원과 4,5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은 60% 있으니까 비중 한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홀딩 이어 나가시면서 그때는 좀 중기선 정도로 볼 수 있는 20선, 투자 심리선이 21선 기준 놓고 봤을 때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이쪽이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현재 이슈를 많이 받고 있고, SKC 관련주에서도 매각 관련 이슈도 같이 따라서 이슈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4,0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량 매도보다 일단은 비중 한 번 60%니까 전량 조금 줄여놓고 나서 다시 반등 나가는지 지켜보시되 일단은 빠지기보다는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50원과 4,500원 사이에서는 비중 한 차례 수익 실현 보시고 나서 지금 이전에 고가 나왔던 4,750원 부근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한 번에 매도 잡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의 전략을 짜신 다음에 3분 할로 분할 수익 매도 실현 보는 방법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